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 어떻게 나왔을까?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이승형 뉴스마트 본부장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배 소장님은 이승형 본부장님하고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상의 호흡. 누가 그래요? 제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요. 이분이 또 이래요, 진짜. 가출하신데. 자,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얘기해 네. 주실까요? 긍정평가가 35.7%, 네. 부정평가가 62.4%. 62.4%. 네네. 네. 요즘 설명 좀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지난주보다 긍정이 조금 올랐고요. 긍정이요. 굉장히 올랐습니까? 네, 올랐습니다. 왜 올립니까? 뭐 굳이 요인을 찾자면은 지난주 조사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고 한국갤럽도 그렇고 네. 그것 때문에 보수층에서 좀 위기감 때문에 결집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렇군요. 해석밖에는 뭐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자, 이번 조사는 AL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피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피본 조사 완료 수는 1,035명이고 응답률은 3.3%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그 소장님, 네네. 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긍정이 35.7%, 부정이 62.4%잖아요. 뭐 조금 올리고 내린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예. 정확한 요인은 정확히 뭡니까? 우리 지금 본부장님은 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올라간 거다, 뭐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기술적 반등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그 이슈의 영향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는 뭐 순방도 순방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다 들어갔는데 사실 수해 관련으로 이제 접어들면서는 조금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도 가라앉았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지지층이 제일 많이 빠졌던 곳이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인데 그런 지지 기반이나 또 60대 이상이나 이런 데 조금 이제 결집한 게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번 조사하고는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조금 달랐다. 영향이 일단 수해 때문에 물론 이제 수해 대응에 대한 평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조금 가라앉았고 그다음에 보청이 결집하면서 약간 올라갔다. 근데 이런 기술적 반등은 또 오르고 내리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지막 날 예정이 없었던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수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나몰라라 했다. 이게 좀 비난의 여론이 많았었거든요. 네. 진짜 그렇게 나왔나요? 민심 이번에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37.8%가 한국의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가 37.8%고요. 네. 집중호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했어야 한다가 57.1% 이렇게 나왔네요. 잘 모르겠다 5.1%.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국에 왔었어야지 왜 그렇죠. 거기서 그러고 있었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한국에 돌아왔어야 했다는 그 시점에는 그렇게 또 피해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에 발생했던 것이 바로 충북 오송이고 네. 그다음에 경북 예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대통령이 돌아오는 시점에 피해는 더 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설명입니다. 결국 이런 여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적어도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정을 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비수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하고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겠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로 알려져 있죠. 이런 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 한국으로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뛰어가봤자 어차피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뛰어가봤자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 이런 생명이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면
과연 참모들이 그냥 냅뒀을까? 우크라이나 당연히 말리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 어떤 참모도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예를 들어 국내 상황이 심각하다, 가셔야 한다,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이것도 아마 혼냈을 거예요. 만약 그런 대통령이었다면. 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대통령은 저렇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참모들이 그렇게 반응한 거겠죠. 그게 말이 됩니까? 상황이 안 바뀌었을 것이다. 그럼 뭐하러 있어요, 그 자리에? 지금 뭐하러 이 정부 있습니까? 특징이요. 내가 가봤자 뭐가 달라지니? 나는 그래서 안 한다. 이번에 충북지사도 그러고 다 그랬잖아요. 지금 한두 명이 뭐하러 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도 되겠네. 있으나 그러니까 마나 본인이 아니에요? 있어봤자 할 게 없다는 건데 스스로 지금 존재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제 뉴스만 봐도 충북 오송권은 아니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날 그렇게 큰 참사가 터졌다는 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교가 되는 게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는 바로 달려갔어요. 네, G7 할 때. 예, 네. 바로 달려갔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왜 그런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은가에 대한 좀 정교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사안들, 후쿠시마도 그렇고, 서울 양평도 그렇고, 메시지가 심각한 것 같아요. 메시지 소통이.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그 총리는 이탈리아 총리는 공식 방문 일정 중에 하루를 땡겨서 먼저 조기 귀국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은 일정 다 끝냈는데 안 돌아오고 추가 일정을 새롭게 갑자기 만든 거예요. 위험한 전쟁 지역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물론 뭐 그때까지는 뭐 큰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나라에 지금 큰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공식 일정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국을 했어야 하기 되느냐 싫었을까? 말아야 되느냐 뭐 이제 그런 논란 떠나서 네네. 그 뒤에 수습 과정도 그 대통령이 뒤늦게 수해 현장에 가서 한 말들 있잖아요. 그거 다 의미 없는 말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했고 네. 그저 그 자리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들인데 일종의 전시행정이란 말이에요. 왔으니 뭐 수해가 났어? 가긴 가야겠네? 하고 갔어요. 이게 일종의 쇼예요. 근데 대통령은 전시행정 쇼도 필요하긴 해요. 어느 대통령도 다 하죠. 근데 쇼도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성의가. 성의가 없다. 성의도 없어. 쇼에 성의도 없어요. 왜 성의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귀찮은 건지 게으른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요. 예? 그 상황에, 그 현장에 가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참모들이 보고하고 여기 현장은 어떻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건성으로 듣는 건지 화만 보고를 내. 안 하는 건지 화만 내, 화만. 모르겠어요. 왜 안 왜 되냐?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병주 의원님도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비가 와도 안 와도 다 내 책임. 9시 뉴스만 봐도 다 대통령 책임인 것 같았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러니까 그죠? 이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진심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면 소통이. 왜냐하면 네. 소통을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것을 뭐 다 싸잡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경북 예천으로 재해 현장을 가는 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피로도나 이런 거 생각하면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잘했어요. 근데 가서 굳이 표현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다.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손을 붙잡고 같이 어떤 식으로든 특별 재난 지역 선포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겠다 하면 되는데 바위가 내려옵디다, 바위가 무너집디다. 이건 사실은 참 그 상황에 적절치가 않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카르텔 보조금을 아까 300여억 원인가요? 다 걷어서 수해 지역 복구에 쓰겠다. 이것도 실제 지금 국가재정법 104조인가요? 34조인가요? 뭐 법은 또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더 잘 아시는 이거에 따르면 이렇게 전용할 수가 없어요.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함부로 전용할 수 그걸 없어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재 지역으로 갈 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카르텔은 정 쓰고 싶으면 이건 카르텔에 쓸 수 있을 때 쓰고 수해 지역에는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거죠. 자, 사망자가 46명, 실종자가 4명입니다. 정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너무 후진적이에요. 너무 후진적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후진적이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남 탓만 해요. 왜 너 그때 제대로 안 했냐? 너 왜 그 자리에 있었냐? 너 왜 책상에 앉아있냐? 나가서 움직여야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가 궁금해요. 맨날 하급 공무원들한테만 책임 떠넘기고 이 후진적인 행정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인재다라는 말 하기도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 인재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런 인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저는 참 그런 말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좀 뭐랄까 위선적이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죠.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죠. 이거 문재인 정부의 그 방역 대책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랬죠. 그대로 돌려주고 싶고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정부 상태인지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게 위선 아니에요? 내로남불이고. 그 작년 8월에 그 집중호우 또 있었습니다. 작년 그때 사망 실종에서 19명이 또 희생이 됐고요. 태풍 흰남노 작년 9월에 있었죠. 12분이 또 사망 실종. 10월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159명. 그런데도 여전히 이래요. 후진적이란 말 정말 정말 후지다. 정말 이거 뭐 후지다. 말할 수도 없이 네네. 이러면 안 돼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뭔데요?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자, 유럽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현지 명품 쇼핑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논란에 대한 민심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김건희 여사 이 리투아니아 현지 명품 쇼핑 논란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해명 및 사과가 필요하다가 61.6%로 압도적이었고요. 네. 자유 일정 중 하나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가 34.4%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조사의 결과가 김건희 여사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나라의 상태 또 그 전에 해외 순방을 나가기 전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도 김건희 여사 관련이거든요. 이러면 지극히 해외 순방에 의해서는 신중해야 돼요. 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비수혜까지 겹치면서 이 부분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다시 메시지 문제입니다. 메시지 참사예요. K-팝, K-컬처 셀럽이다. 호객행위로 가게 됐다. 또 하나는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패션 산업을 참관하러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이. 예. 패션 산업을 참관하기 위해서 직접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호객행위를 했단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호객행위에 의해 가지고 그럼 문화 탐방을 한 겁니까? 대통령 부인이? 그러니까 우연히 가다가 근데 이게 말이죠. 저는 경험에 따르면 대통령이 됐든 뭐 영부인이 됐든 외국 나가서 해외 순방 갈 때 동선을 다 짜거든요. 그럼요. 이게 동선에 다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전에 예약을 안 했을까요? 저는 예약을 했다고 봐요. 솔직히. 호객행위요? 말도 안 되고 그냥 전화해서 우리 간다. 어디가 좋으니 뭐 알아봐라 미리 뭐 영사관이나 뭐 대사관이나 문의를 했을 거고 저는 그러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냥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배 소장도 하고 있을 거예요, 속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자체로부터 스스로부터 나오는 그런 스타일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걸 왜 관리가 안 될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뭐 부부관계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보 국정 운영 중요하니까 좀 제발 신중히 가자. 그렇게 이야기 안 할 리는 없을 텐데 또는 안 한다면 또는 못 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아닐까. 그러면 대통령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못하면 주변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말렸어야죠. 누군가 이 동선을 본부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알았다면 이번은 아니다. 이번은 절대로 아니다. 근데 그 말조차 누군가
누구라도 못했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죠. 자,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문화 탐방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까 우리 이승민 본부장이 그런 말한 의원이 있냐고 그랬는데 이용 의원입니다. 이용 의원. 옛날에 대통령과 넥타이 이 색깔 아니잖아. 그 넥타이 주인공입니다. 자, 이상범 수석 대변인, 리투아니아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김 여사의 행보가 젊고 패션 감각이 있는 셀럽이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외교적 행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호객 행위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얘기했는데 의원님과 수석 대변인은 또 이렇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군요. 김병민 최고위원, 현지에서 나왔던 가십성 보도를 야당이 정치 공세로 활용하는 거다. 무슨 짓이냐 화를 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참 많습니다. 말리기는 말린다고요? 뭘 말려요? 말리는 게 아니라 찬양 고무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뭐 공천 받으셔야죠. 아니 근데 공천을 대통령이 줍니까? 아니, 왜 이런 아유, 그건 대통령 잘 부인이 모르겠어요. 주나 보죠? 아니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서운가 보죠. 저는 뭐 자, 승방준 쇼핑 논란에 앞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양평 서울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해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 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이 만약에 김건희 특검에 포함이 된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국회 차원 국정조사해야 된다. 더 나아가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 우리가 조사해봤죠. 네, 예, 어떻게 했습니다. 나왔습니까?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돼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국정조사에 찬성한다가 63%, 국정조사에 반대한다가 28.9%, 잘 모르겠다가 8%. 이유는 안 물어봤어요? 여기가 조사하실 때? 어떤 이유? 그냥 찬성하냐, 왜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뭐 이런 그거는 거? 안 물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어쨌든 대다수의 국민들, 63%나 되는 국민들은 국정조사 찬성했네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도 조금 대비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인데 반대한다가 28%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보수층에서도 이것만큼은 좀 말리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도 적게는 5%, 많게는 한 10% 정도가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불만이 태클을 생기죠.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 진성의 노래는 태클을 걸지 마지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대선 전에 조용한 애들을 강조했던 김 여사가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폭풍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이 김 여사 이제 그만 말려주세요. 네. 물어봤죠? 네. 예, 어떻게 한다고 나왔나요? 영부인으로서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가 27.8%.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27.6%. 27.6%. 네. 가급적 대내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내조에 집중해야 한다. 68.5%. 와, 이거 엄청난데요? 10명 중에 한 7명 7명 가까이. 대내외 활동을 가급적 최소화해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불만이 많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썼던 칼럼이 뭐냐면 이거 한참 전에 제가 썼던 칼럼인데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계속 제 직업 자체.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50% 넘기 전까지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행보를 최소화해야 된다. 왜?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같이 승함했죠? 잠수함에서도 승함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복장도 사실은 승함할 복장은 아니죠. 양복을 입고 갔으니까. 그것도 참 저는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이 해군 복을 입고 갔더라면 차라리 해군 잠수함복이 있거든요. 그걸 입고 갔다면 또 김건희 여사도 훨씬 좀 단촐한 복장이면 어땠을까. 완전히 드레스업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2주요 정당들에 대한 지지도 어떻게 나왔나요? 민주당이 48.5%고요. 국민의힘이 34.9%, 정의당이 2.2%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약간 지난번보다 국민의힘이 조금 오르고 뭐 이런 것 같긴 뭐 합니다만 이거 별 오차범위 차이는 내라서 없는 거라서 별 차이는 없고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미디어 토마토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이지만 올라간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보수정 결집을 하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좀 지난주만큼 미쳤던 영향 요인이 조금 감소하고 또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좀 위기감도 있고 이게 영향을 줬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48.5%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4.9%라면 한 13.6%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잖아요. 네, 우리 추이를 보시면 계속 그 정도의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동응답 조사는 지금처럼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조금 정치 고관여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정치 사안에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좋은 평가 내리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응답, 실제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하는 가령 어제 발표된 이제 우리 방송 시점으로 어제 발표된 MBS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0%대예요. 그렇게 낮아요? 예,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10명 중 4명이에요. 네. 그 말씀은 일단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안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 또 부정평가도 상당히 높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렇게 존재감을 경쟁력 있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정당이라고 판단하는데 실제 투표장에 갔을 때는 어쩔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이렇게 착시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대로 내년 총선에서도 그대로 투표하겠지. 이 정도로 총선도 차이가 나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일영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다른 조사 MBS 얘기하는 건데 민주당 23% 이게 뭔가에 대한 지금 설명을 네네. 백종찬 수사님이 지금 해주셨는데 정의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의당 사실 지지율이 썩 높지는 않습니다만 정의당이 지금 재창당 작업을 지금 본격화하면서 내부적으로 조금 거기에 있던 많은 분들이 좀 나왔잖아요. 제가 심상정 전 대표를 만났어요. 얼마 전에. 예. 물론 이제 잠깐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만 우리 정의당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정의당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기입니까? 근데 그동안의 그 행보를 보면 그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 반대 길만 계속 사실 했잖아요. 국민의힘 이중대 아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뭐 오히려 더 피해 저는- 의식이랄까 뭐 그런 게 너무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굳이 뭐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 그렇게 싫은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상한 행보를 좀 민주당의 이중대는 듣기 싫고 국민의힘 이중대는 괜찮다는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러다 보니까. 딱 그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게 데이터 분석이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는 5%짜리 정당이었거든요. 지금 3%짜리 정당이었어요. 3%안 돼요. 오늘 나온 건 2.2%예요. 2.2%예요.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봐서 3% 정당이 됐기 때문에 3% 정당이면 이게 비례대표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도 두세 석밖에 안 돼요. 최대가. 그러면 지역구는 되기가 거의 어려워요. 이제 이 양강구도에서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전혀 없어요. 지역구에서 거의 없어요. 단정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비례대표로 가져야 되는데 비례대표인데 지금 3% 2.2%는 의석수 두세 석입니다. 그러면 존재감이 없는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현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의당인데 무슨 정의당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돌아갔어야 되겠다. 자기들 그 원래의 모습대로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노동중심당으로 가서 정말 노동이 왜 노동자들이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그럴 때 존재감이 사는 거거든요. 예전에 권영길 대표가 제일 존재감이 살렸을 때가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무 정치인도 이걸 안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만합니까? 근데 거기에 국민들이 폭풍 같은 한호를 하면서 정당 지지율이 12.8%로 뛰어올랐어요. 지금 2점입니다. 그때는 13%, 14%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정당이 돼버린 것 같아요. 노회찬 전 의원 돌아가시고 사실 네, 그 갈 길을 이후에 잃었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정의당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참 사랑했던 정당이고 우리나라 진보
역사를 사실 쓴 곳이에요. 약자를 특히 대변하는 많은 과감한 그런 기치를 내걸고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정당이어서 지금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정의당이 빨리 본인들의 원래 모습을 좀 되찾길 바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의당이 그동안에 자강론하고 신당론 이거 가지고 서로 막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 그때 비례 받았던 사람들 국회의원직 내놓고 제대로 좀 다시 한번 해봐라 해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끝까지 버티고 이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류호정, 장혜영 이 의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더 망가졌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뭐 하시나요? 많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그 윤석열 정권 같은 때 정의당이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럼요. 이 정말 노조 중요하죠. 때려잡는다고 해야죠. 뭐 하고 뭐 카르텔이 어떤 시민단체 다 이러고 있을 때 제일 선명하게 대응해야 할 그렇죠. 그런 기대를 갖고 지지를 하는 분들이 국민들을 많은 건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동 중심당으로 하면 저는 노중당으로 가라. 네. 노중당으로 가서 그래야 뭐 화이트 칼라가 됐든 이른바 근로소득자들을 대변해 주면 되거든요. 거기서도 여성 대변할 수 있습니다. 왜 직장의 여성들이 갑질 당해야 되느냐. 그런 거 하면 환호가 쏟아질 겁니다. 네. 그래 정말 직장 여성들을 당대표로 세울 수 있고 저는 그런 당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네. 자, 오늘 쇼미더민심 코너는 여기까지 두 분하고 말씀 나누고 정리해봤습니다. 정의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거, 오늘 정의당이 좀 본연의 모습을 또 색깔을 잘 찾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정의당 관계자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매주 금요일 영친이와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쇼미더 영심 코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배 소장님 그리고 이승현 본부장과 함께 할 것이고요. 저희 커뮤니티 조사 내용은 전혀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 한번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는 뭡니까? 김건희 로드. 김건희 네, 로드. 네네. 그래서 김건희 일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무려 대답들 많이 2만 하셨네. 9천 명이 왜 이렇게 날로 늘어나네. 네. 혹시 우리 인기가 많아요? 네네. 네. 자,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어떤 방법이 진상규명에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국정조사가 73%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조사 결과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73%, 특검 22%입니다. 와, 특검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무려 95%. 95%. 예. 여기에다가 검찰 수사 1%, 감사원 조사 2%. 그러니까 사실 100%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 국회의원들이 먼저 빨리 할 수 있는 거 국정조사부터 해라. 그리고 김건희 특검 지금 패트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얹어가지고 같이 한번 좀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특검으로 연결하면 완벽하겠네요. 국민들은 역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 김건희 로드 그것이 바로 알고 싶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앞으로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컨트리 로드 가는 Take me home to 자세히 노래도 잘하시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영친이들의 댓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그 전에 깜짝 이벤트 영친이들 댓글 중에 우리 이승현 본부장, 배 소장님 뭐 저까지 포함해서 베스트 댓글 하나씩 선정해 주실 겁니다.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댓글 잘했는지. 댓글부터 볼까요? 국정조사를 하면서 민간 단체를 참여시키고 진보와 보수 양쪽 언론을 공평하게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조사해야 함. 이건 이거는 독특한 배대시라고 보기보다는 국정조사를 하면서 민간단체 참여시키고 진보 보수 양쪽 언론을 공평하게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조사해라. 야, 이거는 뭐 어디 났냐도 100% 완벽한 답변인데요. 네네. 자, 찬이님께서는 저하고도 또 이름 비슷한데 찬이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조사를 해도 밝혀질까 말까 합니다. 그러네. 이거는 소용도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일까? 절대 안 밝혀질 거다. 하늘님 또 슬프네요. 다음 댓글은요. 하늘님이 언젠가부터 검사 출신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불신이 높죠. 네, 유저님께서는 국정조사, 특검 믿을 만한 조직이 있는가요? 1차로 언론이 개혁돼야 올바른 기자들의 힘이 최고일 것 같네요. 기자들이 좀 밝혀줘라 이 얘기군요. 네네. 네, 그리고요.
예전에 국감에서 윤석열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국민도 사람이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대응하는 것 같네요. 이거 와, 베스트인데.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한데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잠깐만 다시 정리해 봅시다. 국민이 사람이죠. 네, 국감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국민에게 충성 안 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예전에 국감에서 전 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랬던 거죠. 네. 성대모사를 자꾸 하죠. 네네. 그러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에게 충성 안 한단 말이지. 지금 현재 상황 보면 근데 왜 그러냐? 국민이 사람이니까. 야, 이거 베스트 댓글이네. 진짜 이거 누가 뽑으실 거예요? 베데스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다. 네, 하나씩 각각? 뽑는 거예요. 예, 베데스를 뽑으면 저희 예. 생활 이몰 통통몰에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입니다.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합시다. 이것도 좋은데요. 다 너무너무 좋은 말들만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유저님 이게 끝에 구 제이로 끝나는 이분 선택했습니다. 국민 그죠. 또 사람이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저는 마지막 철저히 거. 조사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아, 내년 내년 총선을 총선? 심판합시다. 예. 저도 하나 뽑겠습니다. 저는 기자들의 힘이 최고일 것 같네요. 이거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개혁돼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이라서 예예. 검사들하고 언론하고가 제일 전 힘이 세다고 지금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서. 네, 근데 지금 가르쳐야죠. 검사는 좀 못 믿겠고 예, 일단 언론이 먼저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가 한동인 기자 아닐까요? 아, 그럴까요? 우리 한동인 기자에게 좀 언론인으로서의 좀 뭔가 열심히 해달라 저희 이런 뉴스토마토에는 거예요. 한동인 기자 말고도 아주 훌륭한 기자들이 많습니다. 예, 이진아 기자도 있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도 있고요. 네. 또 우리 좀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박 기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탄압받고 있어. 대통령실에서 못 들어가지고. 갑자기 또 박주영 기자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또 베스트 댓글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배대세에 선정되신 분들 통통생활용품 선물로 드리니까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소 남겨주시고 본인 신상 정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 이거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예, 써보셨어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또 네, 역시. 이거 저 써봤는데 네, 좋죠. 끝내주더라고요. 아니 이게 정말 자극이 없고 향도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을 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선전했더니 요즘 광고 잘 된대요. 잘 팔린대요. 네. 통통몰 사장님, 저희들에게 집중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